레임덕 신호탄? 청와대 내부 고발자. 반박 불가. 양성훈 기자의 내로남불 정권 칼럼. 박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이틀 후 3월 12일 청와대에 나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매서운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또 한편에 등장한 여성 총궐기 연합에 참신한 문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런 게 기운을 차리게 만드는 새바람 아닐까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치적이 더욱 부각되고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탄핵 찬성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스스로 집회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지만 그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권입니다. 시간은 우파애국 국민의 편이 될 겁니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재판부의 선고 이유가 아주 걸작입니다.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방송법 처벌 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정치 권력의 방송 간섭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한 번도 적용해본 적 없는 처벌을 내린 재판부에게 퍼큐를 날리고 싶습니다. 법의 맘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재판, 이런 걸 두고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12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와 같은 주장이 담긴 A4 용지 5장, 2580자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본지에 보내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문건에서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발단은 작년 9월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김 수사관의 당시 감찰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그럼에도 우 대사가 주러시아 대사에 임명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윤근 대사는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던 인물입니다. 김 수사관은 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 대사 감찰 보고에 대한 후속 상황 설명도 해줬다며 자신의 감찰 보고서가 청와대 고위 라인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에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감찰 내용을 보고했는데 조국 수석님이 의혹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은 확실하다고 했다며 이후 수석님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요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엔 수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 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우 대사도 본지 통화에서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해명이 참 웃기는 게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언제부터 청와대가 수사기관까지 겸하게 되었던가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청와대가 어떻게 조사했길래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설마 우 대사에게 전화해서 비리 저질렀냐 물었고
우대사가 아니다라고 하니 허위다라는 건가요?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어떻게 조사해서 허위로 판단했는지부터 제대로 된 해명을 다시 내놓아야만 할 겁니다. 댓글이 3,700여 개가 달린 해당 기사에는 7,000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개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청와대에서 아니라면 아니고 역적이라면 역적이고 적폐라면 적폐다. 그런데 내 눈엔 청와대가 적폐 중에 적폐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거짓말과 내로남불인 저과대 말은 못 믿겠고 비리의 유무는 특검으로 조사하자. 오윤근 비리 유무와 누가 부정을 덮고 수사관에게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는 특검이 밝혀주겠지라며 의혹을 해소시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여부 간접 체크 방법은 오윤근 대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김 수사관을 고발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고발 연락에 좋아하는 좌파 특성상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뻔하죠. 갑자기 이 사건에서 묘하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시켜 해임된 조홍천이 생각나는데요. 조홍천은 해임되고 나서 민주당에 입당했지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즉시 김 수사관을 영입하길 바랍니다. 좌파에게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보자고요. 당장의 임종석 실장과 오윤근 러시아 대사 말이 엇갈립니다. 12월 15일 SBS는 임종석 실장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윤근 대사는 SBS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이 문제로 임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12월 15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쇄신안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그에 의해 쫓겨난 전 민정수석관의 폭로가 여실히 보여준다며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우대 사건은 속 시원히 내놓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네 사람을 봐주기 위해 특검 반원을 내친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누명 아닌 누명을 벗는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며 그게 지금 벌어지는 사안의 전말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낱 힘없는 특검 반원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꼴이 부끄럽지 않냐며 스스로 이실직고하는 자세를 보이게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 역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의 교체가 여권 중진의 비위 사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월 13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이라는 제목하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성을 반박하지 못할 수준으로 저격했습니다.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찾아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전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공직 폐쇄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 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립해서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립해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립해서가 돼 휴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 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학교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조현 서울교육감은 유독 자사고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올 상반기까지 재직한 전 전남 교육감 아들은 외고 나와 의대 갔고 전교조 출신 광주 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에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 10여 년 전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김상곤 당시 교수는
교육부 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논문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니 김 교수는 이 정권에서 바로 그 교육부 총리까지 됐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 몇만 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방송사 이사를 쫓아냈다. 그렇게 장악한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놓고 자기 편이면 면죄부다. 민주화운동 내세우는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 사냥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는다.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어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이다.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 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 문재인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재인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4대강 22조 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 원은 흔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에서 강요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시라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블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내고 있다.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 부여였다.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을 하려 한 신부는 정의 구현 사재단 소속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1년 6개월 동안 저지른 내로남불 행각. 골무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내부 폭로로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겁니다. 최수영님, 박영영님, 전춘영님, 김수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